안녕하십니까. 스탁피치 발표를 맡은 경영학부 16학번 류재원입니다. 제가 스탁피치 프로젝트를 위해 선정한 기업은 LG유플러스입니다. 가장 먼저 기업 소개입니다. 주식회사 LG유플러스는 개인 휴대통신망의 구축, 보유 및 운영과 가입자에 대한 음성, 데이터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등 무선통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6년 7월 1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LG유플러스의 사업 부문은 전기통신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컨슈머 모바일, 컨슈머 홈 사업, 기업 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LG유플러스의 주요 자회사로는 주식회사 LG헬로비전과 주식회사 미디어로그가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5% 이상 지분 소유 대주주는 주식회사 LG, 국민연금공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LG유플러스의 펀더멘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전체의 모든 숫자는 100만원 단위입니다. 가장 먼저 ROIC입니다. ROIC 산출 이전에 먼저 지배기업 ROE를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ROE 공식에서 분자가 되는 세후순 영업이익을 산출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듯 세후순 영업이익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재무자산과 영업자산, 재무부채와 영업부채를 분리하여 영업투하 자본을 계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LG유플러스의 ROIC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ROIC와 비교하기 위해 가중평균 자본비용, 즉 웩을 산출하였습니다. 이때 부채 자본 비율과 법인세율은 각각 재무제표에서 인용하였고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은 각각 외부 자료에서 인용하였습니다. 타인 자본 비용은 최근 3년간 LG유플러스에서 공모로 모집한 10년 만기 회사채 이자율이고 자기 자본 비용은 최근 3년간 배당 수익률입니다. LG유플러스는 회사채 시장에서 항상 높은 관심을 받는 기업이고 대량의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기사에 따르면 비교적 높은 이율의 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공모를 통한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침으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이 과거에 비해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으로 보입니다. 웩과 ROIC 비교에서 과거는 ROIC가 웩보다 확연히 높았지만 점차 웩과 비슷해지는 경향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업이익률을 분석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았듯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때 수익성 분석을 위해 지속적 순영업이익과 일시적 순영업이익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세후 순영업이익에서 일시적 순영업손익을 빼서 지속적 순영업이익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세후 순영업이익과는 다르게 지속적 순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액 순영업이익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은 일시적 손익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큰 해였습니다. 이는 붉은색 글씨로 표현된 일시적 손익의 반영 전후 매출액 영업이익률에서 잘 드러납니다. 실제로 오른쪽 사진의 재무제표 주석을 보면 2020년에 노란색으로 강조된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3천억가량 일시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분석을 위해 지속적 손익만을 사용하면 LG유플러스의 미래 수익성 전망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업자산 회전율은 그림과 같은 트렌드를 나타냈습니다. LG유플러스의 총 자산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며 재고자산 보유는 점차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총 자산 회전율은 감소하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LG유플러스가 재고자산의 비중이 큰 제조업 회사가 아님을 감안해야 하지만 재고가 판매로 전환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업의 성장성 분석입니다. 2020년의 분기별 데이터를 볼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외로 2020년 4분기에는 일시적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가격 매력도 분석입니다.
가격 매력도를 측정하기 위해 LG유플러스와 동일산업군에서 경쟁하는 두 기업의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두 기업은 여러분이 모두 잘 아시는 SK텔레콤과 KT입니다. LG유플러스는 주가, 주당 이익, 시가총액, 수익률, 통신산업 점유율 부문에서 경쟁 기업보다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열세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수익률입니다. 2020년 코스피 지수가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상황에서 LG유플러스는 그러한 수혜를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TTM 기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에 반해 LG유플러스는 5% 수익률에 그쳤습니다. 특히 발행 주식수가 가장 많다는 점은 수익률과 주주 가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달 SK텔레콤이 전체 주식의 약 10.8% 규모를 소각하였던 것처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4분기에 있었던 기업 컨퍼런스 콜에서도 위와 같은 질문이 나왔고 CFO는 최근의 금리 하락 추세에 맞춰 긍정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가 이익 비율 같은 경우는 시장 평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LG유플러스 기업이 저평가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를 개인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손익계산서의 일부분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판매비와 관리비였습니다. 통신산업의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그림에서 보다시피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기타 영업비용입니다.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저는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판매 수수료와 지급 수수료가 너무 많은 금액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무제표 주석에 따르면 수수료는 고객 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과 셋탑박스 등의 설치를 위한 수수료였습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비용 및 판매 구조가 기업의 저평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재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당기 순이익의 개선과 함께 기업 가치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